자, 지난 금요일반 엄청난 소식이 많았죠. 먼저 2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됐고요. SVB 파산 소식에 전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렸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그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2월에 발표된 미국 1월 경제지표는 아시다시피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일단 2월달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통화정책이 흘러갈 거로 예상을 못했어요. 2월 FOMC 끝나고 나서 연준은 5.25% 수준의 최종금리를, 시장은 5% 수준의 최종금리를 예상을 했거든요. 하지만 2월달에 나오는 1월 물가지표 그리고 고용지표 보고 나서 최종금리 전망이 5.75에서 6%까지 올라갔고, 대한민국 최종금리도 3.5에서 3.7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파월 의장의 의회 청문회 결론은요, 간단했습니다. 결정된 것이 없다. 한 달 만에 경제 지표 가지고 통화 정책을 바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표의 연속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3월에 발표되는 2월 지표로 긴축 강도를 정하겠다는 게 의회 청문회의 결론이었어요. 자, 3월 FOMC 이전에 발표되는 세 가지 주요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3월 10일 날 고용보고서, 3월 10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3월 15일 날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죠. 자, FOMC 이전에 이 세 가지 경제 지표를 보고 이제 통화 정책을 세울 텐데, 그 첫 번째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미국 비농업 고용 지수였습니다. 지난달에 50만 4천 건으로 쇼크를 줬었죠. 근데 이번에 31만 1천 건이 등록됐습니다. 시장 예측치 20만 5천 건을 한참 뛰어넘었어요. 자, 월가 전문가 대부분이 30만 개가 넘으면 3월 비스텝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다른 세 가지 지표에서 반전이 있었어요. 첫 번째, 미국 경제활동 참여율 32.5%로 이전치 32.4%보다 높았습니다. 202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였어요. 자, 그동안에 사람들이 은퇴를 빨리 하면서 노동인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하면 은퇴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는데, 최근에 좀 자산 가격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많이 조정이 되고 임금도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일해볼까,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여기서 나타났다는 거죠. 2월 실업률도요,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3.6%가 나왔어요. 전월의 3.4%, 예측치 3.4%보다 높았습니다. 아니, 비농업 고용지수에서 30만 건이 기록이 됐는데 어떻게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늘어났다. 한마디로 노동시장에 공급이 늘어났다는 게 여기서 나타난 거죠. 자,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간당 평균 임금이 시장 예측치보다 낮았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전년 대비 4.7%인데 4.6%가 나왔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0.2%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측치보다 낮았어요. 자, 뜨거운 고용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시간당 평균 임금이 상승한다는 거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면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서비스 산업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지속시키는 결과가 나타나겠네. 그럼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의 고착화의 원인으로 주목받았었는데 이것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최근 나오는 고용 관련 정보도요, 좀 달라진 분위기를 나타냈어요. 1월 달에는 이 2월 달에 발표된 1월 지표에서는 고용 시장 완전 미쳤다, 이거 어떻게 이 과열을 꺼트릴까, 이렇게 걱정했는데 3월 들어서부터 좀 이상하게 좀 달라진 뉘앙스가 보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미국 신규 실업장 청구 건수가 20만 건을 넘었었잖아요. 21만 1000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1월, 2월 미국 감원 규모가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서 나온 이야기다? 인력관리 전문기업 CGNC에서 만든 보고서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알기로는 감원이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얘네들은 그냥 자기네들만의 문제다. 왜? 코로나19 상황에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막 그 수혜를 받았는데, 지금 많이 밖으로 돌아다니잖아. 그 수혜가 끝나니까 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는 소매, 금융업종에 감원이 번지고 있더라. 소매하고 금융 쪽에서 감원이 번지고 있다는 것은 가까운 신뢰에 제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감원 분위기가 특히 현재 같은 빡빡한 고용시장이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나스닥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패닉장이 넘어갑니다.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이 결정된 거예요. 자, 그동안 채권 매도 수익 이제 손실에 대해서 만회를 하고자 증자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증자에 실패하고 바로 44시간 만에 파산 결정이 났다는 거죠. 미국 은행 16위 자산 2,100억 달러 40년 역사의 은행이 파산이 결정된 겁니다. 미국 내 기술, 헬스케어 스타트업 44%가 고객사고요. 이들 고객사들도 피해를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고객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수만 명의 직원이 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자, 이 SVB 사태를 미국 금융 시스템 위기 확산으로 봐야 될까? 의견은 좀 나눠집니다. 특수한 지역 은행이 사례이다, 아니다. 모든 은행이 금리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자, 모두가 침체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한 채권 보유를 막대하게 하고 있는데 긴축 과정에서 채권 손실 평가가 크잖아. 여기서 조금만이라도 흔들리게 되면 당연히 이 채권을 매도해야 될 거고 SVB 사태 같은 경우는 어디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근데 결론은 긴축 과정에서 예상 못한 금융권 위기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연준의 양대 책무 아시죠?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입니다. 지금은 고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물가 안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해서 긴축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보다 우선시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금융 안정이죠. 자, 고용 시장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강력한 긴축의 부작용이 나오면서 시장이 여기에 맞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빅스텝 전망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원래 빅스텝 확률이 70%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38%까지 낮아졌네요. 그리고 한동안 사라졌던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갑자기 전망이 바뀌냐? 예전에 긴축 이후에 금리 인하 과정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금융 시스템적인 위기가 급격한 인하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사람들이 그 가능성에 좀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국채 금리는요 역대급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2년물은요 이틀간 0.5%포인트 약 하락을 했고요, 10년물도 약 0.3%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금리 하락은 과거에도 굉장히 드문 사례, 이렇게 금리 하락했던 사례 과거에 봤더니 정말 무시무시한 대폭락을 기록했던 사례들아, 지금 그만큼 금리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이제 관심은요 3월 14일 미국 CPI였습니다. 자, 미국 CPI 12월 달은 6.5%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었고 1월 달에 6.4% 상승이었잖아요. 아니, 물가가 이렇게 뚝 떨어지고 있다가 왜 이렇게 주춤하지? 그리고 고용은 왜 이렇게 뜨겁지? 이러면서 긴축의 강도가 세질 거란 것 때문에 그동안 2월 달에 뭐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았었는데 14일 날 CPI는 어떻게 발표될 것인가? 일단 시장 전망은 전년 대비 6%로 보고 있습니다. 0.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봤고 전월 대비로도 0.4%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월 CPI 솔직히 예측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2월 미국 중고차 가격이 전달 대비 무려 4.3%나 올랐다 말씀드렸죠. 2009년 이후에 최대폭 상승이었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만으로 물가 전망하기는 어려워요. 일단은 헤드라인 CPI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1년 전 대비해서 큰 폭으로 낮아졌기 때문이죠.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2월 달에 긴축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껑충 뛰어 올라간 달러 인덱스 덕분에 수입 물가 하락 압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좀 의견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CP는 낮아져도 그런 CPI는 안 낮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저도 굉장히 이제 14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미국도 한국과 같이 2월 CPI가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다. 3월 CPI부터는 큰 폭의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왜냐면은 이제 고물가와 고유가의 기저 효과가 3월 CPI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이제 한국 부동산 시장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5년물 국채 금리가 단 하루 만에 20bp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3.6이 됐어요. 월요일도 큰 폭의 채권금리 하락세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채권금리 하락이 추세로 이어질 것인가 14일 CPI 발표 전까지는 좀 예상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자, 국내 요인으로 들어와서 2월달 대출금리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주택담보대출금리, 일반적인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좀 높아졌어요. 4.5% 이상으로 맞춰졌습니다. 최저가 4.5이기 때문에 4.6, 4.7도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잖아요. 1월 달까지만 해도 4% 초반이 있었거든요. 그게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 은행과 특례 보금자리론 제외하고는 높은 금리에 수요가 제한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인터넷 은행은 금리를 정말 많이 낮췄지만요. 실제 대부분은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가장 낮은 은행권에서 지금 대출을 받기 때문에 4.5% 이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반면에 낮아진 대출 금리가 있었습니다. 코픽스 금리 발표 이후에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4.0에서 4.2까지 낮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매매보다 전세가 잘 나가는 지역도 많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월 말부터 좀 호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제 초급매는 어느 정도 다 빠지고 그 다음 올라간 호가에서 수요가 좀 있었는데 수요가 붙네? 그랬더니 집주인들이 호가를 더 올려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수요가 잘 안 붙고 초급매 나오면 연락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간 호가에 좀 수요가 주춤해진 이유, 높아진 대출 금리와 추가 금리 인상 경계감도 분명히 작용을 하거든요. 3.5%가 끝난 줄 알고 사람들이 1월, 2월에 열심히 집 샀는데 3.75% 가능성도 있네. 자,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관망세가 나타나는 거 결국에는 14일 CPI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4월 금통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14일날 CPI가 나오면요, 또 빠르게 정리를 드리고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다시 좀 더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 필요한 내 집 마련 정보의 모든 것 역전세대란에 수록해 두었습니다. 2024년 초까지 다시 기회가 올 곳에 총정리된 사항, 여러분들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후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